81년생 솔로 솔정사 조건은 좋은 조건 아닌데 그 크게 바라는 거 조건 없이 그냥 평생 친구 찾는다라고 했을 때 매칭된 상대도 가입 많나요? 많죠. 81년생이면은 지금 45이잖아요. 그러면 30 중반에서부터 40 중반까지 만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40대까지 미혼인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마인드냐면 20대 때 남자가 나한테 대시하고 나한테 밥 사주고 나한테 좋은 코스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외모 관리가 남자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얘가 나한테 빠져서 20대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빠져서 연락도 많이 하고 데이트 신청도 많이 하고 선물도 좀 주고 선물을 안 주더라도 막 내 눈치를 보면서 데이트 코스 짜고 막 이런 걸 원하잖아요. 이거를 계속 40대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30대 초중반만 지나도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 사회생활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하지, 힘들지,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 없고 마음의 여유 없고 체력이 안 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하더라도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안 만나. 나도 내가 친구를 만나더라도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안 만나요. 굳이 왜 내가 이 1시간의 가치가 내가 생각했을 때 돈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내 1시간의 시간의 가치가 있는데 피곤한 사람을 한두 시간을 만나느냐 안 만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마인드예요. 그냥 나도 그런데 근데 내가 만약에 경제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럼 나도 생각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나 나를 이해해주거나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편하거나 무언가가 있어야지 만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굳이 시간 빼서 만날 필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트 코스도 있어야 되고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나를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외모 관리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왜 30대 40대를 만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도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건 당연히 기본이지만 그래도 30대 40대가 넘어갈수록 사람을 만나고 한 번에 빠지나요? 안 빠져요. 잘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괜찮으면 좀 더 두고 보면서 좀 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다 대부분 채워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근데 채워주는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지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무조건 여자를 채워줘야 돼, 여자를 다 해줘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보통 미혼으로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쭉 그 상태로 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게 그렇게 많을 거라면 그러면 본인이 연예인급으로 예쁘든가. 그러면 남자들도 얼굴 예쁘면 무조건 뭐 빠지고, 그리고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는 능력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굴만 예쁘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얼굴만 예쁘다고 빠지지도 않아요. 얼굴도 예쁘면서 나 편하게 해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 뭐 잠깐 데이트하고 말 거면 얼굴만 보죠. 근데 결혼을 생각을 하면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을 만나진 않아요. 훈이네님, 듀오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 부정행위로 이혼했고 소송 이혼이고 상대방 유책으로 위자료 인정받았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있는 35살 돌싱인데 연애도 많이 안 해봤고 결정사에서 2번째 연애 후 결혼을 했었어요. 조건 보고 전문직 남성과 결혼해서 후회를 많이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도덕과 성격임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재혼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 심리진단을 해요. 심리진단을 하는데 사실 일반 코스하고 고급 코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코스 같은 경우는 정서 안정성을 체크를 해요. 정서 안정성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감정 조절은 되는지, 분노는 많은 건 아닌지, 우울한 게 많은 건 아닌지, 아니면 불안감이 많은 건 아닌지, 그걸 조절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따져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외로움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바람을 잘 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어도 성적으로 만족이 와이프하고 안 되면 바람을 잘 펴요. 성적으로 하는 건 둘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사실 되게 살면서 되게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성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심리 진단을 한 사람들, 정회원들은 다 심리 진단을 하고 가입을 한 사람들이라서 대부분 안정돼 있어요. 되게 안정돼 있어요. 특히 내 구독자들
경우들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알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거나 좀 성숙해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심리진단 서비스 엄청 괜찮은 서비스 같아요. 결혼정보회사 어딜 가도 우리 회사처럼 정회원들 가입할 때 심리진단 하는 회사들 없어요. MBTI는 저는 MBTI 강사 양성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심리학을 한 사람들 중에서 MBTI 심리 검사를 하는 것을 강의하거나 심리진단 도구를 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공부해서 수료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이유가 이 이론 자체가 MBTI 자체가 칼 구스타프 융의 그 성향론을 기반으로 만든 심리진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심리 진단이라기보다 성향 진단이에요. 성향 진단. 성격 진단도 아니에요. 성향 진단. 그래서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그래서 MBTI를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사람을 구분을 하는 걸로는 쓰기는 하지만 정통 심리 검사로는 인정을 좀 잘 안 하고 오히려 성격 진단으로 했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빅5고, 그리고 정신과에서 쓰는 건 정신 건강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울 진단, 불안장애 진단, 이 DSM-5의 진단 기준에 맞춰서 진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DSM-5에서 자기의 심리 정서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건 자가 체크이고, 조현병이라든지 진짜 병증으로 분류가 되는 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하는 행동들을 관찰하고, 이 관찰을 여러 차례 보고 관찰한 다음에 이걸 갖고 진단을 해서 병증으로 진단을 내려요. 이거는 의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심리 진단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처럼 정통 심리 진단 도구를 사용을 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의 심리 진단을 하는 회사는 없어요. 심리진단에서 떨어지는 경우 있나요? 제가 경향성으로 보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마케팅 포인트 자체가 심리나 인성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자신 있거나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딱 한 명 있어서, 지금까지 딱 한 명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입을 해서 사람을 만나서 사귀었어. 우리 회원하고 사귀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속인 거예요. 가정환경, 우리한테도 속이고 그 여자한테도 속였는데 그래도 결혼 생각하니까 솔직하게 여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혼 가정이다. 이혼한 이유는 아버지 폭력 때문에 이혼했다. 이렇게 결혼 생각하니까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자 하기 전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듣고 여자들은 결혼 생각을 하다가도 안 하거든요. 아, 우리 아닌 것 같아요. 그만 만나요. 그러고 교제가 끝난 거야. 근데 이 남자애가 그 모든 거를 뚫고 들어왔는데 외모도 잘생겼어요. 직업도 괜찮았어요. 그 모든 걸 다 뚫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원인 분석이라든지 자기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여자애하고 헤어진 게 자기 잘못이면서 우리 회사에다가는 양쪽 다 체크를 하니까 왜 헤어졌어요? 얘한테 정확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너네들이 잘못해서 교제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사갔다고 얘기를 안 하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직원을 되게 괴롭힌 거예요. 거의 한 일주일을 거의 뭐 스토커처럼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괴롭히면 막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렇게 괴롭힌 거야. 내가 계속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 걸 내가 이제 듣고 얘는 정신적인 문제 있다라고 내가 딱 얘기를 하고 대응하지 말라고 하고 나한테 넘기라고 내가 체크를 해서 너 정신과 가서 정신 진단 받고 그리고 그 진단 결과를 갖고 오지 않으면 너는 소개하지 못한다. 근데 이 친구가 내 유튜브 하는 걸 아니까 이 유튜브에다가 막 악플을 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플을 달더라도 얘는 막 욕하고 이런 악플은 아니고 여기 결혼정보회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났으니 정신과에 가서 정확하게 심리진단 결과를 받아와서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소견을 받자 오면 그럼 소개를 다시 해주겠다. 근데 그게 아니면 너는 탈회다. 걔 탈회됐어요. 왜 못 가져왔거든. 결정사에서 부모님 노후 준비가 돼 있다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40대 평균 자산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글쎄 40대 평균
요즘 저희 쪽에 오는 분 보면 그냥 투자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없는 분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있는 것 같고, 집 한 채 정도 있는 것 같고, 집 한 채에서 조금 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투자를 잘 하신 분들은 한 5, 60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집 한 채 있고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연봉 있고 그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장 빼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님 직업하고 자산까지 물어봐? 이렇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은데, 부모님의 자산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노후 준비도 다 해놓고 그랬지만 어쨌든 내가 용돈을 드리는 거 괜찮아.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벌어서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를 내가 용돈을 이렇게 생각해 드리는 거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혼을 해서 나는 회사를 그만뒀어. 남자가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생활비를 남자의 월급에서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 노후 준비를 내가 계속 돈을 벌어서 내가 계속 감당을 할 거야.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식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3명이서 나눠서 해. 그럼 그 정도는 그래 네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정도 네가 연봉 좀 덜 벌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결혼해서 어떻게 사냐면, 둘이 예를 들어 돈을 벌었어. 월 한 300씩 벌었어. 그러면 둘이 함께 하는 생활비가 100만 원씩이면 200만 원으로 생활비를 하고 나머지 200만 원씩 각자 써요. 이러면 어차피 둘이 사는 생활비는 각자 돈을 내고 쓰니까 그 나머지 돈을 니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사실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만약에 경제를 합쳤어. 그래서 우리 둘이 60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돼. 너 300, 나 300, 600으로 생활을 해야 돼. 그래 생활비는 한 200만 쓰고 나머지 400만 원은 같이 모아서 집 사자,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케이스에서 한쪽이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지출이 생겨.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결혼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미리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결정사가 조건을 보고 조건 맞춰서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정보회사에 나중에 오는 친구들을 보니까 20대 30대 초반에 그냥 자만추로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결혼 얘기가 안 나왔어. 결혼 얘기가 안 나와서 왜 결혼 얘기 안 해 그랬더니, 비트코인으로 돈을 날려서 연봉이나 대기업 다니는데 돈이 없어. 아니면 대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협력회사의 연봉이 작아. 아니면 부모님을 자기가 계속 모셔야 돼. 아니면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대야 돼. 뭐 하나가 결혼할 수가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결혼할 그 시기에 결혼을 생각을 하고, 여자는 결혼 생각을 하고 결혼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프로포즈를 못 받는 거예요, 남자한테. 그래서 30 한 초반 중반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안 되겠다, 나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고 오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 종령기에 데이트도 하고 자만추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남자가 생각할 때 여자가 생각할 때 남자가.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